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장한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경제와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는데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화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일단 중국 경제 상황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2%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주요국 가운데 V자 반등을 한 게 중국이 유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3.2%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 마켓으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통 GDP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네. 수출, 네. 그다음에 투자, 네. 소비잖아요. 소비. 예, 근데 소비가 약 0.2% 증가한 거 빼고는 네. 다 마이너스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3.2가 나오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GDP 구성하는 요소가 예. 소비가 0.2%하고 나머지는 엄청 마이너스인데 네. 근데 이 3.2라는 게 전년 대비 3.2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없을 때 다 정상으로 갈 때에 비해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날고 네. 모든 게 다 스톱이 되고 예. 결국 중국은 민간 투자 이런 데는 거의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봤자 투자라는 건 주로 인프라 투자고 네. 부동산 투자고 이런데 부동산 투자는 포지티브에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수출도 엄청 마이너스거든요. 네. 근데 소비가 중국은 내수 경제로 가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내수가 중국 GDP에서 한 70% 좀 안 돼요. 60% 초반대인데 그게 지금 0.2%고 두 개 중요한 요인인 수출하고 투자가 네. 마이너스예요. 예. 네. 근데 어떻게 3.2죠? 그러니까 저는 설득이 잘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3.2라는 퍼센트를 볼 때 예.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냥 3.2라고 보는 거는 네. 의미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중국 정부 발표 통계치를 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 네, 근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통계치가 3.2%로 발표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들어가서 다 봤단 말이에요, 구성 요소를. 근데 네네. 구성 요소 발표가 이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논리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전년 동기 대비 투자하고 수출은 마이너스인데 네. 소비가 그렇다고 뭐 3.2 나오려면 엄청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엄청 커야 되는데 예. 그것도 그냥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포지티브. 아.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은 통계 수치 자체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 네. 경제 현 상황은 나름대로는 좀 어떻게 일단 지금 말씀드린 괜찮은 대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하다고 보시는 왜냐면 거죠? 수출은 이미 마이너스 10% 넘어가서 네.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비행기도 지금 안 날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무슨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면 예. 중국 정부에서 경제를 연착륙시키고 이렇게 좀 하반기에도 잘 가게 하려면 투자하고 소비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와 소비. 네, 근데 투자도 두 가지예요. 민간 투자하고 그리고 정부가 하는 네. 정부 투자인데 투자.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 10% 넘어가요. 이번 예. 통계국 발표도 그래요. 그러면 정부 투자잖아요. 예, 그럼 예. 정부 투자는 주로 인프라 투자. 예.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신형 인프라라고 하죠. 중국에서 그렇죠. 5G 예. 기지국 구축하고 5G 기지국 지금 투자 목표는 앞으로 2025년까지 500만 개 구축하는 거예요. 네. 5G 기지국. 그럼 1년에 100만 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달 말까지 30만 개 안 됐거든요. 그럼 네. 절반이 지금 됐잖아, 시간이 1년의 절반. 네. 근데 지금 30만 개도 안 됐다라면 하반기에 100만 개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계획보다 늦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5G 기지국 구축이 뭐 매주 한 10,000개씩 구축이 돼요. 네. 근데 이런 투자를 중국에서 정부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을 어느 만큼 견인할 것인가의 이슈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길로 비교하면 길은 닦아놨어요. 예를 들면 그럼 달리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수요는 5G 수요는
올해는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네. 5G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5G 쓰는 사람이 일단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요가 확장이 길은 닦아놨는데 수요가 확장이 되고 그게 GDP로 이끌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 투자가 아무리 확대가 돼도 단기간에 GDP를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소비거든요. 예. 근데 소비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예. 중국 중국 일자리의 80%는 중소기업이 해요. 아, 일자리의 80을 중소기업이 해요. 그렇죠. 예, 예. GDP의 50%를 중소기업이 해요. 네. GDP의 절반 예. 50%. 그다음에 일자리의 80을 중소기업이 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3분의 2 되는 기업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3분의 1이나요? 3분의 2가 예,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설문조사한 거예요. 예. 북경대하고 칭화대가 같이 그래서 발표한 건데 거의 뭐 중소기업들은 특히 취직 좀 많이 하는 업계에는 그게 주로 서비스 분야잖아요. 예. 이건 거의 그냥 뭐 힘들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지금 일자리가 뭐 6천만 개 없어지니 7천만 개 없어지니 그 우리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 우리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경제학자들 있잖아요. 이코노미스트.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중국의 리슈일레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의 실제는 7천만 개 넘는 실업자가 있다 이 표현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한계가 있죠. 왜냐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위기 때는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GDP를 끄는 삼두마차가 수출은 힘들고 투자는 민간 투자는 아예 돈을 못 버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투자해요? 민간 기업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공인데 공공이 인프라 투자로 GDP 개인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보기에는 20%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비인데 소비도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지난번에 리커창이 양회 5월 말에 양회 끝날 때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월 소득이 1,000위안 그러니까 원화로 17만 원, 예. 월 소득이 17만 원이 안 되는 인구가 예. 6억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의 절반이.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소비 어디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료허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할 때 대표가 료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료허가 앞으로 중국 경제는 내循환, 네. 내순환으로 가야 된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쉽게 이 말을 풀면은 주로 내수형 소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다 많은 밸류체인을 중국 국내에다 두겠다. 그래서 예. 내선순환으로 가겠다. 그렇게 그럼 주로 내수 소비로 가고 뭐 밸류체인도 다 중국 내 구축 이런 뜻인데 그게 하루 아침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성장을 볼 때 이런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자기 근거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교수님은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약화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네, 것 같고 네. 또 이제 뭐 정부 통계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섹터별로 자세하게 네, 보자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굳이 통계국에 의존 안 해도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게 네, 우리 네. 스스로의 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의 이제 그 경제 바친 힘 가운데 네. 외환 보유고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 3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지만 3조 천억. 예. 예. 그게 별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 그 3조 천억 어떻습니까? 중에 외채는 2조. 외채가 외채가 있죠. 중요하잖아요. 네네. 외채는 갚아야 되는. 네. 그래서 외채가 2조예요. 네. 그 중에 단기 외채, 그러니까 네. 1년 이내에 만기가 갚아야 오는 외채가 네. 한 1조 5천억 정도 돼요. 예. 2조 중에. 예. 그래서 그러면 계산해 보면 지금 3조 천원에서 2조 빼면 한 1조 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평시에 뭐 써야 되는 외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입할 때 다 달러로 쓰잖아요. 예. 를 미국하고 1단계 합의에 2천억 달러를 추가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달러로 수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반드시 써야 되는 원재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달러로 수입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달러 수요. 그리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외국 기업들이 배당을 하거나 이런 게 네. 다 달러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결국 평시에 뭐 우리가 달러 수요하는 이런 섹터가 그래서 그래봤자 한 지금 그런 걸 다 빼면 그게 한 6천억 정도라고 쳐도 한 네.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쓰는 게 한 5천억. 근데 저런 큰 대국에서 5천억이라는 건 굉장히 부족한 자금인 거죠. 하나 더 네. 한다면은 그 일단 중국 그 정치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전체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네. 중국 경제가 이제 안전하고 뭐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했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네. 특히 이제 기업들이나 국영기업들 네.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네. 이게 한번 터질 수 있는 즉 우리로 치면 옛날 외환 위기처럼 네. 이런 한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럴 때 섣부른 투자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약간의 비관 내지 좀 보수적인 입장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그래서 볼 투자라는 수 있을까요? 건 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는 기회 있는 거랑 내가 수익률을 만드냐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회가 크다라는 것과 내가 실제 투자해서 이익을 만드냐는 다른 내용인 게 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네. 들어가는 시점과 네. 나오는 시점. 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지수가 1,50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그 2,200에서 2,000 할 때 이미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싸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1,500까지 갈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때 이래 1,500까지 가니까 중간에 참지 못하고 판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그냥 너무 손실이니까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요즘에 다 올라왔잖아요. 예. 무슨 뜻이죠? 이게 액세스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투자가 다 똑같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질문하신 게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리스크가 하나는 환 리스크, 환율, 네. 위안화 환율 리스크, 하나는 그 경제 위기예요. 네. 실물 부채 경제 위기. 위기. 네. 근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거는 존재해요. 네. 팩터예요. 근데 단지 언제 터지냐 이슈뿐이에요. 네. 예. 근데 터졌다라는 거는 자산 가격이 빡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이라는 게 네.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이거든요. 예. 그러면 터졌다라는 건 자산시장 옛날에 IMF 때처럼 행운 네. 갖고 있는 사람 그때 대박 친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내가 그 전에 들어갔는데 위기 왔다. 네. 그러면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 내가 산 것들이 질 좋은 우량 자산이면 위기 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말하는 이런 뭐 길게 못 가는 이런 네. 특히 전통 산업종 네. 이런 건 다시는 못 일어나거든요. 아, 예, 이런 거는 그냥 폐지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 주식 투자는 항상 디비덴드 수익률이냐 그로스 수익률이냐 이런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로스는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예. 위기라도 네. 오히려 더 크게 가죠. 왜냐하면 위기 때 전통 산업에 묶여 있던 돈들이 다 풀려나면서 성장으로. 그게 네. 성장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한국이 그때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IT 버블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 돈을 다 부동산 갔거든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 부동산이 제일 오른 게 2001년 이후부터 2008년 금융위기 터질 때까지 부동산이 엄청 올라갔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돈 다 그쪽으로 갔거든요. 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풀려난 돈들이 네. 결국은 그런 신흥산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샀던 것들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할 때는 환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해지하면 돼요. 아. 근데 내가 환을 잘 읽는 사람이야, 환율을. 음. 이러면 오히려 또 환 수익률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나 이런 걸 못해, 어려워 예. 이러면 아예 처음 들어갈 때부터 예. 해지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고정시키거든요, 예. 환율을. 네. 예. 그냥 성장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좀 약간 다른 질문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 연준이 한 3조 원 네. 이상 달러 이제 풀었고 이제 미국 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실물 자산이 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이 이제 오른다. 그래서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오른다라는 그런 전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금은 많이 올랐고요. 이미 많이 올랐죠. 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특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서도 계속 그때부터 오른 게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때부터 더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안전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금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실물에 투자하면 보관이 문제가 돼요. 예. 그게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네. 어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보통 금 ETF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보관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들 네. 어차피 월급 째게 상관없어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안전자산이 필요해요. 예. 네. 근데 나머지는 또 이렇게 성장에 투자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네.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그것도 중요해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을 건지 원화로 갖고 있을 건지 위안화로 갖고 있을 건지 유로 또 화폐도 중요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다양해야 되죠. 아, 네. 근데 한 통화만 갖고 있으면 위험이 예. 엄청 커요. 예. 지금 같은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통화의 포트폴리오. 예. 그다음에 자산의 포트폴리오, 예. 지역의 포트폴리오. 네. 아.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예. 네,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그 한국에도 오래 계셨고 네. 아마 분명히 한국 주식에도 투자를 네. 하시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네. 하는데 그 지금 한국 주식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1,450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지금 2,200 코스피 같은 경우 넘고 코스닥은 또 네. 더 많이 오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금 한국 주식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정을 더 한번 겪을까요? 그 한국 주식 시장은 한국 국가 운명하고 비슷해요. 네. 양쪽의 영향을 받아요. 미국 쪽, 예. 중국 쪽. 예. 내 잘못이 없는데 이쪽이 터지면 나도 떨어지고 이쪽이 터지면 나도 양쪽에서 이러니까 이 주식이 항상 이게 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한국 펀더멘탈은 되게 좋아요. 네. 한국 좋은 주식이 정말 많아요. 재평가 데이터 하죠. 네, 예. 진짜요. 네. 한국의 기술력도 있으면서 가격이 정말 싸요. 네. 진짜 제가 예. 그 뭐 어느 기업에 말하기는데 그런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주식이 만약에 중국 시장하고 결합하면 예. 어마어마한 재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편견 때문에 그게 그 길이 막혀져 있어 그렇지. 예. 정말 이 기업이 중국 시장하고 결합하는 즉시 예. 예를 들면 엄청난 재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그 화장품으로 재벌이 된 회사 있잖아요. 예. 아모레, 그게 아모레. 완전 중국 때문에 재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게 근데 네. 화장 쪽이 아니래도 예. B2B 쪽도 엄청 많아요. 예. 요즘에 뭐 특히 신인의 자동차 쪽이라든가 네. 저는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훨씬 빨리 올 것 같아요. 무인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로는 자동차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핸드폰이 스마트 디바이스 역할을 하잖아요. 예. 예.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잖아요. 네. 디지털하고 그린이잖아요. 네. 디지털 쪽이 그 디바이스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뭐 네. 5G 한다 뭐 해도 디바이스가 이게 우리 이 개개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주로 알고 있는데 제 보기에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네. 그냥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엄청난 인프라, 인재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좋은 기업도 많고요. 예. 특히 거기 이렇게 재료 기업들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주가는 정말 싸요. 네. 근데 아까 중국하고 연계된다라는 한국은 거는 인덱스를 보면 안 되고요. 예. 종목을 봐야 돼요. 종목을 봐야 돼요. 예, 한국은 종목이다. 구체적인 종목을 봐야 네. 되고. 예. 그런데 좋은 주식이 너무 많아요. 네. 그 기업들을 보면은 정말 좋은. 근데 그런 좋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을 더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시장을 갖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시장이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을 투자를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도 한계 방법이고요. 예.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도 돼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특히 요즘에 은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옛날에 내가 가야 됐단 말이에요. 아. 가서 공장을 만들고 사람을 쓰고 그런 것도 지금도 해야 되고요. 근데 네. 지금은 길이 하나 더 열린 거죠. 은택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디지털 플랫폼을 중국하고 만들어야 되죠. 네.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이 사장이라면 이걸 고민해야죠. 아.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서 14억 시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은 대생적으로 내수 시장이 없어요. 예. 한국은 원자료도 해외에서 갖고 와야 돼요. 네. 우리 한국 국내는 없어요. 예. 원자료 갖고 와서 내가 머리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또 해외에 팔아 살아야 돼. 이게 네. 한국의 운명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빅데이터를 한다, 뉴딜을 한다, 디지털 플랫폼 한다. 이거는 한국이 데이터는 한국 국내 데이터만 만들어서 의미가 없어요. 작으니까. 나의 네. 시장은 나의 고객은 해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쪽의 핵심은 국내 데이터가 아니라 네. 여기 뭐 공공 플랫폼 데이터를 오픈한다 뭐 이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한국의 뉴딜 쪽 디지털 쪽은 해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해외 고객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해외 시장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해외 리서치를 강화해야 돼요. 네. 그 해외하고 디지털 길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비행기로 갔고 배를 타고 갔고 뭐 차로 갔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가는 길을 뚫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객은 해외에 있고 나의 시장이 해외가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도 해외에서 와야 돼. 국내 데이터를 아무리 100번 쌓았자 내 고객이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 생각해야죠. 근데 생각보다 한국이 좋은 조건이 있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깝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편견으로 중국을 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마어마하게 재벌이 될 수 있는데도 편견이란 눈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아. 그게 너무 안타까우죠. 난 다 보이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에 이제
기업을 이제 상장을 한다. 네. 또는 뭐 기업 공개하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그게 점점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에서 그 해외 기업이 상장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옛날에 사실 연구는 끝났어요. 네. 국제판이라고 해서 네. 원래 상해단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이미 2015년 이전에 끝났어요. 모두 제도까지 다. 아, 근데 연구는 지금까지 됐다. 그냥 국무원의 사인만 남았는데 국무원에서 지금까지 안 해준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또 네. 중국 국내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P2P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어요. 금융 쪽에. 네. 그러면서 그게 중국은 금융 리스크를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2020년 1월 1일부로 외상투자법이 통과됐어요. 네. 네. 그래서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진입 이전의 국민 대우. 네. 여러분 중국 사람들한테 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중국 진출 이전의 국민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똑같게 외국 기업이든 외국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화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 이제 네, 그 네. 길이 열린 거죠. 예. 지금까지는 사실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포함한 게 IPO도 포함해서요. 네, 네. 우선은 마음대로 왜냐면 똑같이 보겠다라는 거니까. 우선 이 길이 열린 거죠. 네. 중국은 이제는 자본시장이 남은 거고 금융이 남은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금융하고 자본시장의 핵심이 신용이거든요. 네. 신용 어디에서 오냐? 데이터에서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한국판 뉴딜하고 맞닥뜨린 거죠.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선수로 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말한 거는 국내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다.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뭐 국내에서 하려면. 근데 그거 빼고 내가 삼성 같은 기업이 되려면 네. 나의 고객은 해외라는 거죠. 이건 네. 한국 기업의 운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디지털기를 뚫으면 네. 빨리 뚫으면 그렇잖아요. 빨리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을 어떤 사람들 우리가 처음에 이게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연세 있는 분들은 난 계속 2G 쓸 거야 네. 이랬잖아요. 예.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2G 쓰면은 2G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내가 만약에 5G를 좀 빨리 하거나 디지털기를 빨리 되면 다른 기업 못하는 거 내가 함으로써 먼저 나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의 남은 시간은 몇 개월밖에 없어요. 아. 지금 이 몇 개월이 한국 기업의 미래를 결정해요. 조금 길게 시간 더 주면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이건 제가 뭐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럴 때 결판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네. 이제 우리 장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베이징 특파원은 이제 네. 중국 특파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네. 대부분은 다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실패하고선 철수하거나 특히 삼성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베트남을 공장도 이전하고 네.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그 스마트폰 점유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또 있으니까 섣불리 투자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잠깐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하고 좀 잘 제가 이 주제를 이해가- 얘기하려면 네. 제가 한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 잠시 시간이 어떻게 되죠? 안 되겠다. 네, 오늘은 제가 예. 그냥 여기서 5분만 더 해주면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삼성을 예를 들게요. 핸드폰 공장 2008년에 베트남 갔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중국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그게 이렇게 중국은 공장으로 노동력을 썼잖아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 월급이 매년마다 9에서 12%씩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갈 때 노동을 보고 들어간 기업들은 어차피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건 중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중국 기업들도 다 갔어요. 예.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 가고 동남아를 갔어요. 네. 그거는 삼성이 돼서 간 게 아니고 어차피 노동 밀집형이나 노동을 본 기업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고부가가치로 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삼성은 2008년에 베트남을 갓대서 삼성이 핸드폰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예. 만약에 미국에서 화웨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면 작년 말에 화웨이가 핸드폰 시장에서 이미 삼성을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나와서 못하게 하니까 지금 구글이 막 탑재를 못하게 하고 예. 이러니까 삼성은 기회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이 공평하게 경쟁했으면 이미 화웨이가 삼성을 넘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중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기업 대 기업 간의 경쟁력이에요.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흐름을 빨리 잇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베트남을 간 게 어쩌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미래의 경쟁력은 스마트 핸드폰의 경쟁력은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주요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나갔다라는 거는 중국 시장을 데이터를
연결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는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말씀하시는 네, 근데 베트남을 갔는데 시장은 계속 중국이었던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이겨요? 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아. 기업의 전략적인 문제였지 중국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여기서는 원인하고 결과를 따질 때 계속 중국한테 원인을 중국 때문이야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말하기 제일 좋아요. 내 탓이 아니고 중국 때문이라는 거. 한국에서 설득력이 제일 좋거든요. 누구도 거기다 태클을 안 갈거든요.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요. 교수님 네. 결론은 네. 이제 과거에 제조업 투자해가지고 네. 저 중국 시장에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서 네. 말하자면 재미를 보지 못해서 철수했던 그 기업과 달리 적어도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이제 기회와 시장이 열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제가 미래의 통화, 네. 미래의 통화는 기술이 곧 통화다. 예. 신용이 곧 통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네. 근데 되게 깊은 얘기인데요. 네, 네. 그게 아무리 삼성이라도 한순간에 맛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을 못 읽으면.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삼성이 남은 게 지금 핸드폰, TV, 반도체. 다 중국이 따라잡았어요. 지금 네. 남은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네. 반도체하고 오레디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예. 근데 오레디도 중국의 BOE라고 징동팡이라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메모리 네. 쪽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안 따라가도 다른 나라에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중국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빨리 읽냐, 미리 가서 네. 선도하냐 이 기업의 전략적인 문제예요. 네.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뭐 쫓겨났다는 둥, 중국 때문에 망했다는 둥, 제가 감히 확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하면 또 댓글이 엄청나게 욕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데 99.99%는 그 기업 때문이에요. 네. 근데 나머지 그 0.01%는 그게 한국 기업이 돼서 당한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당했다라는 것이 똑같게. 결국 다른 나라 기업도 똑같이 당한 거지. 예. 나머지 그 0.0.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절대 한국이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제가 볼 때 전혀 없지는 않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정치적인 또 국가 그거는 그때만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그걸 갖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정치적 시점. 요즘 또 시진핑이 오겠다고 이러잖아요. 그럼 네. 또 그런 이슈 없어지는 거. 그런 건 좀 다른 이슈고 예. 우리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결론. 네. 일반적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국의 어떤 정시, 네. 자본시장과 데이터 시장을 잘 봐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